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돈 유고 경기도 인구가 줄어든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경기도는 이 인구가 늘기는 늘었는데 늘 는다 이런 뉴스만 접하다가 경기도 인구가 줄어든다? 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박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예.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경기도로 다른 지역은 줄어도 경기도로 유입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네. 조건이 있지 예. 않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직주 생활권, 네, 네. 직주 사는 거.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망, 네.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저렴한 집값,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경기도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도 왔다가 네. 경기도에서 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이것은.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기도라는 3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던 경기도 인구까지 줄어든다. 네. 그런 경기도의 문제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고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출산 문제죠. 이 문제 이제 이런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경기도가 그렇게 문제가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30년 동안은 네. 계속 유입돼서 늘어나서 지금은 뭐 1357만 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달 새에 한 15,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가 많이 빠져나가냐. 성남, 부천, 고양.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성남, 부천, 고양. 네. 파주, 수원, 화성. 이런 데들은 늘어나고. 아,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파주, 수원, 네. 화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주와 관련된 거죠.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 입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고령층 인구들이 경기도도 196만입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14.5%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더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도 20, 30대보다는 60대 이상이 훨씬 많이 했다. 질이 안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건. 질이 안 좋은 건 아니죠. 60대는 뭐가 일을 한다고 질이 안 좋은 건 너무 아니지만 싼 임금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떤 일을 뭐 취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노동 여건이 뭐 고령자도 뭐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20, 30대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구조 속으로 보면 이 건강한 일자리 구조가 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죠. 아, 네. 김 박사님, 지금 박 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연 감소, 네. 그러니까 저출산, 요즘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매크로하게 봐야 되나요? 그냥? 일단은 자연 감소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네. 부분에서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제 그거가 왜 그러면은 자연 감소로 이어지는지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출산율 감소라고 아까 뭐 저출산, 출생이라고 표현했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왜 저출생일까 또 따지고 보면 네. 요즘 미혼 남성들이 미혼 남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또 여성 비중이 우리 한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낙태 이런 것까지 사실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가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시기로 변해서 요즘은 이제 약간 추세가 변해갖고 딸을 완전히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기는 했지만 네네.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변하면서 다들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결혼 안 한 평균 미혼 연령이 30세 이상이 훌쩍 거의 40세 가까이 돼 가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에서 좀 많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을 뭐 자연 감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인구 감소는 되고 있는데요. 세대는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1인 세대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여러 세대원들이 구성해서 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뭐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많이 짜가지고 네. 건설을 해놨었는데, 네. 지금 이 1인 세대로 많이 변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추세가 좀 바뀌어져야 되고, 더 인구는 감소세로 이어질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오기는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시골 가면은 역시나 이제 어떤 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1명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문화여서 한국인 학생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집단 뭐 구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살짝 나오기도 해요. 시골 모 어디에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다문화를 형성하면서 시골 쪽으로 해서 농촌 총각 해갖고 장가 보내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좀 많이 미비하고, 젊은 청년들은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희가 노후를 계획하고 아이를 몇 명 낳게 아니라 현재 생활이 너무 편하게 좀 갖고 가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에 대한 비용이나 뭐 노후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이 한국에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대한 약간의 불안감, 거부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청년들 특성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저 이런 말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보다 단기 플랜을 가지고 많이 가더라고요. 대학교를 바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가 한창 이렇게 일하던 시절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해외여행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그 단기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거는 염두에 없는 거죠. 그 결혼이 염두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뭐 대를 이어야지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뭐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자녀만 낳으십시오, 아이는 국가에서 키워줍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정말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모습들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아이 굉장히 많이 낳고도 잘 키웠는데 요즘 아이 많이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용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용감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한데, 경기도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늘어나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나 입주 때문에 좀 늘어나는 지역인 것 같고요. 이게 특별히 뭐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출산이 많거나 출생이 많아서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냥 신도시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 시기가 되니 자연적인 현상으로 좀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빠진 지역이 이제 구심도시가 되는 지역들이 좀 인구가 빠진 거더라고요. 거기에 살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뭐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것보다는 일단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뭐 예전에 페미 뭐 이렇게 하고 여성 인권 이런 거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동의하고요. 우리가 70년에 우리 출산율이 4.53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0.81로 떨어지고, OECD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꼴등이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왜 결혼 안 하지? 뭐 이런 이제 그 의문을 던졌자면 요새는 왜 결혼하지?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현상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관에 대한 왜 결혼을 할 이유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것은 뭐 사회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계층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또 분위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제가 한 2년 동안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인구정책은 어느 부서 하나 걸리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와 관련된 거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 보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음식물과 관련된 거라든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뭐 어느 한 파트, 어느 한 분야로다가 이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후로 300조 이상 쏟아부었죠. 그래서 뭐 출산 장려금도 주고 뭐 휴가도 주고 급여도 주고 요새 또 뭐 부부 육아 휴직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완전 제약이 무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돈은 뭐 그래도 그거락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 문제는 풀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와 같은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미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프랑스, 노르웨이, 뭐 스웨덴, 영국 뭐 이런 데들. 그런데 그런 데들은 이 출산 정책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편안하고 또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더래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유럽의 사례들 보면. 그래서 인구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인구 추세라고 보면, 인구 감소 추세라고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매겼죠. 북한도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장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쓰는데 쓰는 방식을 기존의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까지 수당 받으려고 뭐 아이 더 낳냐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프랑스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와 같은 세태를 겪다가 어떻게 극복했나 이것을 답습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아주 편안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 경기일보 편집인이신 박흥석 국장님 그리고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뉴부 6번째 시간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보다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핫한 주제를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